구매하신 다음에 정비하셨던 내역이 있나요? 아, 예. 정비는 작년에 샀고 차가 거의 10년이 돼가는 차다 보니까 노후 정비가 있고 소모성 정비로 나뉘는데, 소모성 정비는 이제 타이어나 뭐 엔진 오일 교체,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교체, 클러치도 미리 한번 교환하고, 하체 쪽도 서스펜션 이런 것도 쇼바 같은 거 오래됐으니까 미리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건 한 150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예방 정비는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조금 논외로 하고, 순수하게 이 차를 굴리기 위해서 당장 들어갔던 정비비 한 1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제 갖고 오자마자 배터리가 너무 오래된 걸 썼더라고요, 전차주가. 그래서 막 전압도 불안정하고 해가지고 배터리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너무 오래돼서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최근에 갈았고요, 앞 타이어만. 타이어는 미쉐린으로 갈았잖아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 차가 다행히 17인치고 광폭이 아니라서 젠쿱보다는 확실히 부담은 덜했고요. 얼마 줬더라? 한 30 정도 줬습니다, 앞에 두 개에서. 미쉐린으로 두 짝에 30이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요즘은 또 타이어 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40만 원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많이 오르고 있어요, 타이어. 아, 요즘 확실히 인플레이션 때문인가 별게 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되게 희귀한 차량이잖아요. 유지하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 부품이 부족하다거나. 아, 또 제가 이 차를 고른 이유가 유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내나 외관도 아까 말씀드린 문 두 짝, 트렁크 부분 이런 거 빼면은 MD랑 다 호환됩니다. 실내 하체도. 엔진 문짝만 배기 이런 것만 나갈 거 없으면은 전혀 유지 걱정할 거 없다. 속설로는 문짝이 재고가 없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가면은 조금 큰일 날 수 있다. 네. 그럼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도 적으니까 커뮤니티도 젠쿱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특정 차종 말고 그냥 자동차 동호회 비슷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반떼 쿠페에서 타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7명 정도 모인 톡방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반떼 쿠페 매니아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막 서킷 가시고 그분 밑으로 모였죠. 젠쿱 같은 때 제가 좋았던 게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젠쿱은 되게 잘 돼 있죠. 궁금한 거나 결함 정보나 수리 정보, 튜닝 파츠나 다른 부품들 구하기도 쉽고. 맞아요. 아반떼 쿠페는 그런 정보 얻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보라고 해도 어차피 이게 플랫폼이 MD랑 똑같기 때문에 준준형 차량들 정보 갖고 다 얻을 수 있고, 아쉬운 게 그거죠. 포르테 쿠페나 젠쿱은 비인기 차량이라도 어쨌든 많이 팔렸으니까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도 되고 차가 재평가가 됐어요. 근데 얘는 재평가가 안 되고 그냥 현대가 왜 이런 차를 만들었나, 이제 이 정도의 이슈가 있는 거지. 주행 성능이나 드라이빙 감각이나 이런 거에 500대도 안 팔릴 차인데 재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이 차가 주는 장점은 현대 기아가 만든 마지막 자연흡기 쿠페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현대는 K3 쿠페 이후로는 만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쿠페를. 그리고 K3 쿠페는 또 터보였잖아요. 물론 1.6 터보가 이것보단 빠른데 어차피 빠른 목적으로 이 차를 사면 안 되는 거고, 자연흡기와 경량이 주는 쿠페 느낌으로는 이게 마지막 차니까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포르테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샀을 때 620만 원인가 주고 샀었거든요. 11년식을. 지금 봐도 크게 안 떨어졌죠? 오히려 더 오른 경우도 있고, 4년이 지났는데도 시세가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더라고요.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부분이 어떤가요? 요즘은 중고차가 갑자기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수동은 매물이 한 대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가로도 최근에 수동 매물 나온 거 보면은 감가가 안 됐습니다. 전세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수동으로서의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다. 그렇죠. 대신 뭐 찾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그런 단점은 있죠. 그래서 보통 전륜 자동차 카페도 국산 가성비 수동 펑카 사고 싶다 그러면은 포르테 쿠페, 아이서티, 벨로스터 이런 거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있는 거 자체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려를 안 해요. 그런 분들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차가 빠른 차는 아니지만 1200km라는 경량, 그리고 자연흡기 2.0 엔진이 주는 매력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디자인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만 포기하면 가성비도 있고 유비 정비도 좋고 연비도 좋고 재밌게 굴리기 적당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잠깐 이거 보시면은 현재 제가 트립을 찍었는데 시내 주행하고 여기 오늘 좀 막혀가지고 에어컨도 틀어가지고 지금 연비가 한 8.3 나오거든요. 트립 연비를 여기서 리셋을 할 건데 성인 남성 2명이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보시면요,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 에어컨까지 킨 상태인데 연비가 지금 막 아직 리셋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높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새 10까지 올라갔네요. 작정하면은 막 17, 18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컨 키고 남자 2명 타 있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건데, 고속도로에서는 평균 한 14, 15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실년비를 계산해봤어요. 이 차를 16,000km 타면서 몇 리터 넣나 해가지고 실년비 계산해보니까 12.2가 나왔습니다. 시내 고속, 가끔씩 와인딩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와인딩까지 하시면 평균 연비를 많이 깎아먹을 텐데도, 그런데도 12가 넘습니다. 제가 포컵 탈 때 평균 연비가 11이 될락말락 했었거든요.
훨씬 연비가 좋네요. 그렇죠. 만약에 시내에서만 탄다 그러면은 오토는 조금 낮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9에서 10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여름 더운 날씨에 에어컨 풀로 켜고 계속 정차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고속 구간도 섞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10은 넘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연비 17 트립상 찍혀 있어요. 이 차가 가벼워서 제가 계속 가볍다고 하는데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200km 초반입니다. 정말 가벼운 겁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은. 저 요즘 전기차들은 뭐 한 2000km 이렇게 나가던데. 네. 일단 차는 가벼운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도 훨씬 더 오래 쓰고 타이어도 오래 쓰고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차는 가벼울수록 좋다. 물론 이제 그게 안정성은 담보가 돼야겠죠. 지금 이제 영상 촬영 마치고 자유로 한번 쫙 돌고 왔는데 평균 연비가 15.1, 성인 남성 2명 태우고 에어컨까지 풀로 틀고 있는데 연비가 1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 기름값이 어느 정도 나가세요? 요즘은 제가 드라이브를 안 하긴 하는데 드라이브 한참 할 때는 한 달에 한 20 정도 썼습니다. 좀 주행을 많이 안 하면요? 주행 안 하면 5만 원도 안 들죠. 연비가 좋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밟아도. 아이분이 태어나셔서 차량을 잘 운행을 안 하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 태어나면 타기 편한 SUV나 카니발 같은 RV 이런 차종으로 기변도 많이 하시던데. 아, 그쵸. 근데 카니발은 사실 애가 한 명일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2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도 무조건 카니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시트에 애기 태울 때나 유모차 같은 거 싣고 내릴 때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제 일반 세단도 소나타에서도 힘든데 애가 2명이다. 그럼 유모차 2대, 카시트 2개. 아, 무조건 카니발 가야죠. 이 아반떼 쿠페 1년 유지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세금은 1.6보다는 당연히 2.0 엔진이라 비싸고요. 세금은 2013년식이었고 작년에 한 30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조금 내려갈 거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스포츠카 할증 없고요. MD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제가 자차 넣고 뭐 이것저것 특약 다 넣었는데도 50만 원이 약간 안 나왔습니다. 되게 저렴한 거죠. 물론 이제 전에 사고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는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스포츠카 할증은 없다는 건 큰 매력입니다. 세금 30, 보험료 50, 그리고 기름값은 한 달에 한 20 정도. 그렇죠. 적당히 주말에만 굴린다면은 15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비가 1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필수 정비는 그렇고 예방 정비까지 하면 250 정도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초기 비용이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엔진 오일 정도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롱텀으로 가면은 유지비는 더 내려가는 거죠, 사실. 확실히 중고차를 보면 처음에만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나면 거의 기름이랑 엔진 오일 정도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나마 이 차는 전에 엔진값은 안 드니까 매력이었죠. 그러면은 1년에 보험료, 세금 80에 한 달 기름값 20이면은 정비비까지 포함해도 넉넉 잡아서 한 40 미만이면은 유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비도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 좋기 때문에 2.0 가솔린으로 비교하면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 쿠페를 타고 나가면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친구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별로 없었고 그냥 동호회 나가면은 신기해하죠. 처음 보는 반응들은 로또 사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디자인이 차별성이 없으니까 앞에서나 뒤에서 보면 잘 몰라요. 유심 깊게 안 보면은. 옆에서 봐야 쿠페네 하는데 제가 동호회 맨 처음 끌고 나갔을 때도 그렇게 차를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인데도 3명 중에 2명은 못 알아보고 1명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2분은 조금 있다가 이거 쿠페네 나중에 알아차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좀 색깔이 그레이 색깔이라서 조금 티가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쿠페 타는 거나 세컨카 유지하는 거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사실 부모님은 제가 쿠페 타는 거 모르시고 계시고요. 와이프는 젠쿱 딸 때는 엔진 값도 나가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라 했는데 이 차는 초기에 예방 정비한 거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별로 뭐라 안 합니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아예 시간이 없죠. 기름값도 오르고 해가지고 안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 쿠페를 타보다 보니까 느꼈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명품이라고 하면 이 차에는 안 맞긴 한데 진짜 명품은 뭔가 티 안 나는 듯이 티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차 그런 매력은 있어요. 딱 보면 쿠페 같지도 않고 이게 아반떼 세단이랑 뭐가 달라는데 자세히 보면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쿠페를 타지만 너무 튀지 않고. 네, 튀지 않.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젠쿱 탈 때는 시선도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느꼈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쿠페네? 신기하네 이 정도고 쿠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도로에 나가도. 포르테 쿠페는 많이 팔렸잖아요. 10,000대가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회 사람들끼리나 평가도 많이 볼 수 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차다, 괜찮은 차다 평가가 되는데 얘는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죠. 아반떼 쿠페를 타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가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는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기회가 줄어들기 전에 내연기관으로서의 자유느끼 수동 차량을 몰고 싶다. 그러면은 아반떼 쿠페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반대로 아반떼 쿠페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분이나 문화사는 디자인도 많이 중시하는데 얘는 디자인상 차별성이 없다.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거 빠르지 않다는 걸 알고 샀지만 요즘 나오는 아반떼 N이라던가 N9이라던가 이런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느린 게 맞잖아요. 그런 출력이 아쉬운 분들은 사실 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키가 스마트 키가 아니고 네, 얘는 깡통이라서 이거예요. 세테라 그러죠, 일명 세테.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 등급은 버튼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반떼 쿠페 차량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가성비로서 편하게 굴릴 쿠페 그런 거 찾는다면 강추합니다. 점수를 준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아쉬운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점수가 내려갔고, 하지만 유지 정비성이나 유니크함에서는 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타셨던 젠쿱 같은 경우에는 몇 점 정도일까요? 젠쿱은 워낙 타겟팅이 후륜에 대한 쿠페 이런 게 딱 있다 보니까 그건 한 4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아반떼 쿠페 차량을 사실 건가요? 원래는 2년 정도만 타고 팔려고 했었는데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유지 정비도 딱히 요즘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엔진 오일만 교체하고 주변에서 이거를 먼저 타고 싶어하는 사람 있기 전까지 계속 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차에서 기변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로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차는 그냥 정리하면 정리했지 기변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컨카로 두면 세컨카로 두고 예, 예. 기변을 하면 오히려 소나타를 기변하는 그렇죠. 애가 또 태어난다면 카니발 가야겠죠. 전기차나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은 없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애연기관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전기차는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충전 인프라도 빈약해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쿠페긴 하지만 전륜 구동의 세단 기반이잖아요. 가끔 젠쿱의 후륜 구동 순수한 스포츠카가 그리울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후륜의 그 밀어주는 맛은 전혀 없고 경쾌한 가속감이나 가벼움을 즐기는 맛으로 타는 거라서 출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게 사실 많죠. 하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전륜이랑 비교하면 이 차가 빠른 편입니다. 그 당시 차량이랑 비교해보면 아반떼 쿠페 1년 동안 유지를 해보고 타보니까 어쨌든 왜 안 팔렸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렇다고 현대 실수로만 치부되기에는 아쉬운 차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매력이 있고 경량과 그 2.0 자유느끼 엔진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고민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반떼 쿠페 제 차 도로에서 보다가 로또 되면은 치킨 기프티콘 하나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당첨되면은 제가 한 1억 정도 떼드리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면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기도 아반떼 쿠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건 세단입니다. 네. 젠쿱을 제가 타면서 수리를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게 엔진이 뻗어가지고 오버홀을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